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균관대 편입 3개년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균관대 편입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2024학년도부터 2027학년도까지 3개년을 분석할 겁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총안이 일단 변했습니다. 모집 인원이 50%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1단계 서류가 폐지됐어요. 이 말은 필기고사 100%로 여러분들이 1단계를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 모집 정원이 50%가 증가했다. 자, 24학년도에는 288명이었는데 이게 432명이 늘었어요. 이때 가장 많이 늘었는데 뭐가 생겼냐? 바로 요게 생겼어요. 유형2 학점형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대학 버전의 일종의 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해보셨죠? 내신 성적 가지고 입학하는 거죠. 편입에서도 이게 생겼어요. 이게 뭐냐? 학점. 여러분들이 2년 동안 2학년까지 잘 성실하게 쌓아 올린 그런 GPA라고 하죠. 총평점. 이걸 가지고 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 바로 이게 뭐냐? 성균관대 유형2. 성대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편입판을 선도하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앞으로 다른 대학도 많이 따라하지 않을까 생각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대학 입장에서 영어만 보고 학생을 뽑는다? 영어, 수학 이 두 개만 보고 학생을 뽑는다? 이거보다 사실 2학년 동안 성실하게 그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을 뽑지 않을까요? 이 전형은 앞으로 다른 대학들에서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2026학년도에도 소폭 상승이 됐죠. 자, 이게 2026학년도 겁니다. 2026학년도 건데 보시면은 유형 1이 255명, 당연히 일반 편입에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유형 2가 새로 신설 25학년도에 됐던 게 78명이에요. 이게 25학년도 요강을 보시면은 이때보다 훨씬 많이 늘었어요. 인원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0명 정도 가까이 늘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학과도 다양한 학과에서 굉장히 많이 뽑았습니다. 이전에 안 뽑았던 국어국문학과라든지 뭐 프랑스 어문이라든지 요강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은 학과들이 유형 2를 통해서 이렇게 뽑고 있다라는 거 많이 뽑고 있죠. 그래서 대학 공부를 성실히 임했거나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활동들이 우수한 학생들, 뭐 해커톤을 참여했다거나 뭐 공모전을 참여해서 수상을 했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지원해 볼만 하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총 3개년의 흐름, 그래서 유형 1, 2, 그 다음에 정원 외 학사 편입, 네, 얼마나 어떻게 늘었는지, 그 다음에 전용 요소가 변화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형 1, 2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내가 어떤 전형에 맞는지를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학과별 TO 증감 분석, 가장 많이 늘어난 학과,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줄어든 학과 어디 있는지, 새로 뽑는 학과, 이런 학과들이 생겼다. 이게 대박이죠. 반도체 여기 가면은 그냥 대박 나는 거예요. 그냥 의사급 되는 거예요, 진짜로. 하이닉스, 삼전, 네, 여기에 갈 수 있는 편입한 직행 티켓. 내가 봤을 때 편입한 로또인 것 같아요. 여기 갈 수 있으면 그냥, 네, 로또보다 더 날 수도 있어요. 네. 자, 27학년도 대비 전략,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5학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늘고, 이때 일반 편입은 좀 줄었어요. 줄었는데 다른 이제 유형2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게 많이 늘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2명 정도 늘었네요. 유형2가 32명 정도 늘고, 나머지 뭐 학사 편입은 사실 3개년이 동일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원의 특별 전형해서 이게 조금씩 늘었네요. 가장 많이 는 게 이제 유형2가 없던 게 생기고 늘어났다라는 거. 자, 유형1 1단계 구조가 바뀌었다. 1단계가 영어 100% 혹은 영수 100%, 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서류를 받던 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면접은 봅니다. 면접은 항상 보고 24, 25, 26 모두 면접을 보고, 서류는 네 20을 보긴 하는데 이게 사실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류 20이라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여러분들이 뭐 학점이 아무리 낮더라도 이 1단계 성적, 그러니까 필기고사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고, 아니면 면접에서 뒤집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엄청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서류가. 그리고 서류는 일단 여러분들이 서류를 걱정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서류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점을 뭐 지금 재학 중인 학생 같은 경우는 변경할 수 있겠지만 뭐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휴학생들도 많고, 휴학생 같은 경우는 변경할 수 없죠. 변경할 수 없는 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 이런 것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자, 자유인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영어 30, 수학 30에서 영어 50, 수학 50으로 바뀌었어요. 이 말은 뭐냐? 영어 비중이 엄청 커졌죠. 네. 영수 둘 다, 그러니까 1대1은 맞는데, 네, 이것도 1대1은 맞는데 서류가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영어가 커졌다라는 거. 그래서 수학이 전체 50%, 네, 자연계 지원자가 놓치면 안 되는 지점. 서류 20점이 빠지면서 수학 한 문제의 가치가 커졌다라고. 뭐 이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영어도 수학도 동일하게 1대1이기 때문에 둘 다 놓쳐서는 안 돼요. 네, 시험 시간은 동일하고요. 성균관대는 항상 동일합니다. 이건 10년 전, 20년 전 동일해요. 네, 그 유형도 굉장히 동일하죠, 성대는. 자, 총 100점은 그대로, 컷 기준만 바뀌었다. 네, 서류가 이제 들어가던 게 시험 100% 계속 말했던 거. 자, 서류를 언제 내느냐라는 건데, 원서 접수를 할 때 제출을 했었는데 지금은 네, 요때 1단계 발표를 하고 나서 제출을 한다는 거, 요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좋아진 거는 이제 미리 원서 접수할 때부터 준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시험 치고 나서 내면 된다는 거겠죠. 이런 면에서는 좀 편하겠죠. 시험을 다 치고 나서 1월 13일 정도면 우리가 시험을 다 볼 때쯤일 거예요. 네, 다 거의 웬만한 시험은 다 볼 거예요. 뭐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뭐 1월 20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는 거의 다 네, 다 치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서류를 제출하는 게 뭐 어렵지 않겠죠. 자, 유형2 영어 시험 없이 갈 수가 있다. 이게 뭐야? 아까 말했듯이 수시다. 대학 버전의 수시다. 준비 굉장히 열심히 2학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했던 학생은 굉장히 유리해요, 이 전형이. 제가 이제 작년에 합격시킨 학생 중에 성대 국어국문, 이따 합격증 보여드릴 텐데, 성대 국어국문 합격한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총평점도 낮아. 좀 합격하는 게 좀 이상할 정도로 나왔어요. 그리고 전적대는 건동 라인, 뭐 동일계이긴 했습니다. 건동 라인 동일계였고, 성적이 4점이 안 되고 4점을 안 되는 거 따라서 3점 중반대였어요. 3점 중반대였는데
그래서 제가 편입 면접 시뮬레이션 저희 학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이거 합격하면 기적이다 했는데 한 명 뽑았거든요. 일반 편입 한 명 뽑았는데 합격. 와,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을 보시면 95, 100분위 기준으로 95 이상이면 만점입니다. 네, 만점 처리가 되고 이게 75점이 된다는 것 같아요. 네, 얘들 환산 점수로. 근데 네, 이게 진짜 웬만하면은 네, 솔직히 여기 안에는 진짜 못해도 여기 안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 정도 점수 맞으면은 네, 35점이다. 네,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미쳐서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이게 그쵸. 자, 나는 어느 트랙으로 가야 하는가? 시험형이다, 네, 학점형이다 이렇게 있는데 시험형은 필기고사 보는 거죠.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 그리고 이거는 수시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적대학 성적 75에 25 한 다음에 이 성적 가지고 80 먹고 면접 보는 거. 저형료는 이게 시험을 보니까 더 비싸겠죠. 1단계 탈락 시 4만원은 주네요. 이건 2만원 주네요. 시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을 봐야 되냐? 편입, 그러니까 편입 필기고사에 6개월 이상 최소 성균관대 정도 편입을 하는데 6개월도 없으면은 네, 쉽지 않죠. 네, 베이스가 아무리 좋아도 6개월은 있어야 돼요. 네, 뭐 사실 인문계 같은 경우는 제가 합격시킨 학생 중에 뭐 3, 4개월 만에 이제 합격한 사례도 있긴 한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토플이 110점 이상 이런 경우 네, 네, 이공계는 절대 안 돼요. 베이스가 아무리 좋아도. 자, 전적대 학점이 80점대 초반 이하라서 학점으로 승부할 수 없는 학생. 그 다음에 자연계는 수학까지 끌고 갈 학생.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수학은 무조건 끝까지 해야 되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수시 학점형 같은 경우는 네, 100분이 90점 이상 확보할 수 있는 학생. 직장 학업 병행으로 시험 준비 기간이 부족한 사람. 네, 이런 학생들. 그러니까 내가 이런 학생들도 있었어요. 많아요. 합격한 학생 중에 그냥 2학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다가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성균관대 유형2라는 게 있는데 너 편입해 볼래? 이런 친구한테 이렇게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원서 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런 학생들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죠. 네. 자, 나는 어느 트랙으로 가야 하는가? 여기서 이제 저희 유형2입니다. 이거 다 유형1 합격자들도 있긴 한데 유형2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국어국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학생은 전적대가 동국대, 그 다음에 학점은 3점 중반이었는데 네, 합격했다 라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네, 이 학생은 경영학과 합격했죠. 네, 둘 다 이 학생들은 성적이 솔직히 좋았어요. 네, 성적이 한 명은 거의 조금 차이로 차석급이었다고 했고, 네, 이 친구도 건동홍 경영 라인, 네, 경영 동일계죠. 네, 이 학생은 기억이 안 나지만 성적이 좋았다라는 것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네, 이 두 학생이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같이 왔어 면접 시뮬레이션. 뭐 이제 유형2 같은 경우 이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은 저희 성균관대 저희 프로그램 있으니까 면접 프로그램 있으니까 신청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뭐 사실 저희 학원 같은 경우 면접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한 4, 5년 됐는데 유형2가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하면서 저희는 바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유형2에 대한 통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합격자들 사례도 많고, 그래서 저희 학원 고정 댓글에다가 정보 상담 신청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연락 주세요. 자, 주요학과 TO를 보면은 네, 전자전기는 뭐 메이저 학과니까 언제나 많죠. 네, 많은데 이때 내려갔다가 이때 올라갔어. 소프트웨어 학과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근데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증감 추세네요. 이것도 굉장히 뭐 이제 상위 학과 중 하나죠. 네, 화공과는 좀 처졌고, 뭐 기계공학은 뭐 똔똔이네요. 재작년이랑 비해서. 자, 그다음에 뭐 나머지 학과들은 다 내려간 추세고, 전자전기만 조금 올랐다라고, 소프트웨어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인원만 보고 지원 학과를 정하면 안 되는 이유다. 3년치를 봐야 돼요. 3개년치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희 네, 동영상 보시고 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가장 많이 늘어난 학과는 소프트웨어 학과고, 그 다음에 한문교육과는 이제 안 뽑았는데 뽑았다는 거겠죠. 8명이나 뽑았네. 네. 프랑스 어문도 5명 증가했고, 이거 다 안 뽑은 학과죠 보면. 네, 거의 다 안 뽑은 학과인데 네, 이게 다 늘었죠. 컴교도 4명 늘었고, 3명 늘었고, 유학동양 3명 늘었네. 행정학과 3명, 얘들은 뽑은 학과인데 어쨌건 많이 늘었네요. 가장 많이 줄어든 학과, 경영학과 많이 줄었고, 신소재공학부, 화학공학부, 국어국문학과, 네, 화학과, 교육학과 다 많이 줄었습니다.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24학년도에 유달리 많이 뽑았네요. 7명이나 줄었고, 이게 근데 알아두실 게 유형 1 기준입니다. 유형 2는 16명을 따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줄였네요. 네. 자, 25학년도 교육학과 같은 경우는 7명이었다가 0명이었는데 5명을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들은 유형 1에서 그러니까 필기고사로 안 뽑았다는 얘기죠. 사학과, 철학과, 정치외교, 국어문 다. 자, 새로 뽑는 학과 반도체 융합공학과. 이건 로또다, 로또. 진짜 로또. 되면 로또예요, 진짜. 진짜 이 학과를 뽑네, 진짜. 이게 반도체 그 뭐지? 계약학과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반도체 계약학과는 이름이 또 다른 건데, 반도체 뭐 땡땡 학과인데 반도체 설계학과인가 뭐. 그런데 어쨌건 이것도 네, 반도체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네, 하이닉스 3전 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이제 수능 입결도 굉장히 높고, 에너지학과, 에너지학과 뭐 굉장히 뭐 이것도 유망한 학과죠. 전도 유망한 학과들 이 두 개가 네, 새로 뽑는다라는 거. 그다음에 교육학과도 이제 5명으로, 그리고 수학교육과 3명으로 이렇게 뽑네요. 사범대 전체 모집 11명, 13명, 22명으로 3년 만에 2배가 됐다. 사범대가 원래 있는 학교, 그러니까 있는 학교들도 막상 찾아보면 별로 없고, 근데 이렇게 2배까지 늘어났다는 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유형 1 숫자만 보면 반대로 읽힌다. 자, 이게 보면은 유형 1만 보면은 굉장히 감소한 것 같은데, 이게 네, 뭐 증가한 학과도 있지만 근데 전체를 봐야 돼요. 이 유형 2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다. 16명이 유형 2에서 뽑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9명 차이에요. 네, 이건 11명, 16명, 2명.
네. 아 근데 신소재공학부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줄었네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메이저 학과들 있죠. 이 메이저 학과들은 늘었어요. 다 늘었어. 그러니까 전체 TO가 지금 보면 31명, 49명은 진짜 많이 뽑은 거죠. 어. 접수는 늦어졌고 시험은 빨라졌다. 접수가 많이 늦어졌네요. 어, 시험은 근데 빨라졌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학교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시험 장소가 26학년도에 인문 사육캠 단일로 봤어요. 요거. 자, 지금부터 해야 할 5가지 27 대비 전략. 영어를 1순위로 돌려라. 이건 인문계예요, 인문계. 1순위로 돌려라. 어휘문법 독해 중에 약한 축부터 진단해라. 자연계는 수학을 이제 동급으로 가져가야 한다. 영수 둘 다 잘 배분해서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공업 수학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수학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미리 공사를 잘 해놨어야 돼요, 솔직히. 자, 그 다음에 전적대 학점을 계산해서 90점 이상이면 유형2가 이제 강력한 카드다라는 거. 지망학과의 3개년 TO를 확인해라. 3개년 연속 늘어난 학과인지 작년에 닫힌 학과인지 봐야 된다라는 거. 이게 네. 자, 요강은 12월, 11월, 12월에 다시 확인하시고요. 자, 총 배점은 그대로고, 네, 컷 기준만 바뀌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네, 이 PDF 있죠? 이 PDF 전체 다운로드 링크 달아 드릴 거고 상담 신청 남겨 드릴 테니까 요거 꼭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상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